잘못된 미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싹, 인생의 좀 고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저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20대 스무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거든요. 특별한 컨텐츠인 만큼 이벤트도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30대를 앞두고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29대 30대가 두렵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서 저는 오히려 2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피부와 탄력을 빼고는 돌아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20대를 좀 알차게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거니까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우선 20대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오는데요. 저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워서 등수를 매기는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20대가 딱 되면은 공동의 목표도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갑자기 좀 벙지는 상황이 와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면 기존의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저런 걸 하네? 그럼 나도 이런 걸 해야지? 나의 주관이 빠진 선택들을 하면서 잘못된 미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립스틱을 산다 하더라도 나의 뭐 퍼스널 컬러, 나한테 잘 어울리는 텍스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유행 따라서 또 신제품이어서 구매했는데 쓰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20대는 나 자신을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그냥 탐구만 할 게 아니고요. 경험 그리고 성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앞서서 너무 중요해서 앞단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 20대 때 이걸 미리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게 바로 기질 테스트예요. 기질 테스트는 MBTI하고 다르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만의 좀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 결혼하고 바로 남편이랑 부부 상담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이해가 되고 저 스스로도 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이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인생의 좀 고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객관성 있고 깊게 이해하기가 좋은 테스트였고요. 해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 상담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제일 또 필요한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추상적이고 되게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 나의 상처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구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이 고질적인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자꾸 앞으로 못 나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상처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고 내 스스로한테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하게 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은혜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이런 거 잘해. 너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막 내 스스로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을 좀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생이 그냥 지금 좀 잘못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거든요.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도 많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돼요. 제가 두드러기로 한 1, 2년 동안 된 게 고통스러울 때 저는 오히려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성장할 거야 라는 저한테 확신을 주는 약간 주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 누가 봤을 때는 좀 실패한 것 같은 일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셔도 삶의 질이 싹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대 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성찰과 기록이 빠져 있으면 다양한 경험과 내 자신이 연결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끼치기 위해서는 뜨거운 사랑도 해보고 다양한 문화, 책, 일 등등을 경험을 하면서 나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성찰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호불호, 나의 강점이 뭔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워하는지,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 등등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똑똑한 선택들이 모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은 선택들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더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파악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전히 남을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많은 걸 잃었음에도 불행하다 느끼고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푼다면 연애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연애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는다. 내가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네?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야 그 상대방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라면 빨리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헤어졌는데 또 비슷한 놈이 나타나서 나는 맨날 똑같은 문제로 계속 힘들어해. 그래서 잘 맞지도 않고 이어질 관계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다가 얘라도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덜컥 결혼까지 했다? 진짜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좋아하거든요. 좀 반복되는 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 친구는 반대로 정답이 있는 약간 똑 떨어지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면 나 자신을 딱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는 요거를 꼭 하셔라, 20대 때. 그러면 30대가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경제적 독립. 현실적으로 요즘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정 부분이라도 난 독립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 독립이 일어나야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이 되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결혼까지 이어졌을 때는 배우자랑 엄마랑 이제 싸우게 되죠. 나아가서는 이제 30대 때 생활력, 경제적 관념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그냥 독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힘든 부분도 왜 없었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에서 보니 나는 생활력이 너무 강하고 절약하는 방법,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방법, 다양한 저만의 꿀팁들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만의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니까 좀 덜 두렵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우선 우리가 감정을 느끼더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내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또 주변을 보면은 원래 좀 긍정적이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아. 그 긍정적인 일들이 펼쳐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팠을 때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마음스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레몬을 상상만을 해도 침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나의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를 부어서 밤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뚝딱 잘라서 긍정으로 딱 막으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 제가 했던 게 제가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딱 나? 그러면 좀 이따 뭐 맛있는 거 먹지? 막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상상 그리고 지금 현실에 놓인 것들에 대한 막 칭찬. 하늘 너무 예뻐. 너무 맛있어. 이게 진짜 현실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거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제 환경을 다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이런 생각도 바꿔보고 음악이나 저한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밟고 긍정적인 것들로 바꿨고요. 이게 인생의 굉장히 꿀팁이라는 거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20대 때 이거를 좀 걸친 분들은 지금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대 때 안 해보면 이제 지금 제 나이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고 뭔가 도전하기보다 계속 작아지는 기분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본 분들은 한번 해봤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면 이만큼 될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되 생계랑은 좀 먼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6번째, 가볍게 표현하기. 이 부분을 제가 최근에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포출하기에 자유로운 문화는 좀 아니에요. 자기 표현을 하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또는 그냥 좀 넘어가지, 쟤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좀 다 하는 애야,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좀 회피하거나 참는 등의 방법을 좀 선택하게 되죠. 이게 또 필요할 때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당장은 사람이 좀 유해 보일 수 있어도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가벼운 사이나 뭐 업무상으로 만난 관계?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진짜 나랑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도 서운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너무너무 사소해서 얘기하기 되게 민망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기에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시간도 됐지만 이 가볍게 표현하기를 배우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상담 이후에는 그냥 피하지 않고 그때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내 생각에 이렇지 않은데? 나 이 부분이 약간 서운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은혜는 이 부분에서 약간 서운함을 느끼는구나를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게 좀 줄어들고, 또 저는 그때그때 감정 해소가 되니까 쌓이지 않아서 막 서럽게 가는 그런 감정 상황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나랑 밀접하게 있는 관계에서 가볍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익혀서 얘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보다 이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가볍게 표현하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가볍게 시리어스하지 않게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런 사람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하는 게 좀 서툴러서 나도 좀 무뚝뚝하고 요래서 좀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애교 섞인 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 브이로그 때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 게리 치프먼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부부 상담을 위한 책인데 여기서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주거든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스킨십, 선물, 봉사. 이게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봉사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아니면 애인이 있어?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뭐 도시락을 싸준다거나 뭐 커피를 내려서 준다거나 하는 이런 봉사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봉사인데 갑자기 막 선물 계속 줘. 그럼 이 사람은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사랑이라고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면 이제 관계 회복에도 좋아서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5가지 언어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표현해주고, 이 사람한테 좀 인정해주는 말 해주고, 나랑 함께 있어하고 싶어하는 친구한테는 함께 있는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등으로 우리가 좀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누면서 살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런 류의 대화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준비하게 된 컨텐츠고, 꼭 20대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보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해피 샘디데이. 첫 번째
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고 또 도움이 되었던 내용들을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 짠! 요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끝!